안녕하세요. 한 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8월 17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를 둘러싼 중공과 미국의 대립은 미중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공 지도부가 대만 문제를 비롯 일련의 문제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현 국제정세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대내외적 난관 속의 사면초가 상황이라 반시파가 시진핑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시 주석의 3연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미국 대통령 비공식 사절단으로 대만을 방문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아미티지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하는 구체적인 대만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 펠로시 의장과 마키 상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미티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의미 있는 국방무기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상징과 실질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대만에 대한 지지가 진지함을 대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미티지는 중공이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미국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같은 시기에 행동하지 않으면 워싱턴 정가에서 중공에 약하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미티지는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전략에 대한 잘못된 판단,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편들기,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많은 문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외교 고립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러한 실수들이 시진핑의 3년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그는 보고 있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중국 학자인 펑총이는 VOA에 대만 해협 상황으로 중미 관계는 물론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돼 민주주의 진영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펑총이는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는 용두사미식 쇼일 뿐이었지만 시진핑이 대만 통일 대업이라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대만 무력 평정 의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상업항행통로봉쇄나 대만 무력 통일은 경제적 이익 관점이건 국제 질서의 측면에서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같은 경제권과 해양 국가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펑총이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는 모두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대해 중공을 비난한다. 이들 국가는 현상 유지가 국제사회의 기본 요구라고 본다. 그러나 중공은 이제 대만의 무력 통일 단계를 밟고 있는데 중공이 장차 쓰려는 중요 장기말이 공개된 것이 이들 국가엔 큰 충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망명한 유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은 VOA에 현 상황에 대한 시진핑의 반복적인 오판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자 우마우들과 애국심에 불타는 사오펀홍들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 지지 세력의 이탈은 붉은 왕조 몰락의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기술 대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 규제 기관에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기술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조치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최근 30개의 알고리즘 목록과 그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회사는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판 틱톡, 더우인의 모기업 베이징 바이트댄스나 신화 등입니다. 이들 알고리즘은 많은 중국 기술 회사의 성공 비결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동영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고리즘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어디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과학기술 업계의 주가 급락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CNBC는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의 공개 문서는 매우 간단해
현재 중공 당국이 기술회사 알고리즘의 내부 작동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소의 분석가 류수팅은 중국 공산당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생산 및 보급하는 외에도 사람들이 검색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얻는 검색 결과가 중공에 유리한 정보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공은 공식 홍보 목적 달성을 위해 틱톡의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뉴스팅은 알고리즘을 감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점을 활용, 중공은 계속해서 선전 목적 알고리즘 운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만 금융감독처 처장 콩시엔타이는 중국 공산당이 주류가치 지향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과 주류가치 지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여론을 최대로 제어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도 반드시 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산업 혁신 능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허난성 단청현 버스회사가 6번째로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대륙매체 양천완바오는 15일 허난성 저거우시 단청현의 버스회사가 12일 운행상의 어려움으로 운전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고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단청현에서는 모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지난 11일 이미 이 회사의 버스는 전부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치자 회사가 뒤늦게 공지를 낸 것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단청현 버스 운송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당국이 회사에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수익이 나지 않아 운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15일 허난성 단청현 교통국의 한 담당자는 해외 중화권 매체 시황지성에 지방 당국의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을 자신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운행 중단의 주요 원인은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16일 단청현 시외버스 직원은 시황지성에 상부에서는 전염병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고 차가 운행되지 않는다. 차가 안 움직이면 수입이 없는데 반토막 월급이라도 어떻게 주겠는가라고 묻습니다. 한 운전기사는 전염병 이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고 회사는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차례 걸쳐 20일 넘게 운행을 중단했으며 최장 3개월 운행이 중단된 적도 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 직원이 시황지성에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이 높지 않아 임금이 반토막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 겨우 19만 4천여 원을 받았는데 1년 전에 비해 50%다. 그리고 급여는 3월에야 지급됐다. 4, 5개월이 돼도 안 나오더라.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났다. 단청현의 버스 운행 중단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지방 재정에 대한 공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 당국이 세금을 인하 세수가 현저히 줄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난성에서 식품 가공산업을 운영하는 대만 기업인 CC는 시황지성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는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겠나.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의 이유가 되어야만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핵상검사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정될 것이다. 지금은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가 20차 당대의 집중 모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린 전염병 정책으로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동안 중공은 여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하며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인민의 삶을 극단적 피폐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